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립토미디어입니다. 주말 잘 쉬고 낚시도 잘 다녀왔고 오늘 화요일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하는데 일단 국내 거래소에 알트코인들이 상장이 계속 되고 있죠. 근데 개인 텔레그램 메시지로 많이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왜 이게 궁금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알트코인 요즘 왜 이렇게 업비트에 상장 많이 시키냐. 근데 이미 얘 같은 경우는 빗썸에 있던 걸로 알거든요. 저스틴 선의 밈코인이죠. 썬코인인데 바이낸스에도 있었고 비트겟에서도 있었고 이제 업비트에 넘어온 거고 설거지가 이 차트 하나의 일본 캔들 하나의 모습으로는 설거지가 맞아 보이죠. 근데 이렇게 계속 상장을 시키는 게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대비해서 상장을 시켜 놓는 거다. 아니면 업비트에서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상장하는 건 불장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금리나 이렇게 해도 이미 이더리움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알트 불장 없을 거다. 그냥 메이저 코인 한두 개 더 가는 정도지.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딱히 별 이런 거 신경 쓸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제 생각은. 굳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쓰실 필요 있냐. 그거보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번 주 금요일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정작 중요한 게 뭔지. 금요일 날 PC 개인 소비자 지출 발표가 있는데 사실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더리움 포함해서 몇몇 이제 알트들을 제외한 코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을 못 따라갔어요. 그렇죠? 이더리움의 상승분을 못 따라갔는데 9월 18일 날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이렇게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FOMC 끝나고 파월의 연설에서 금리 인하 신중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고 이게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준에서 가장 10월 말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내릴까 말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이 개인 소비자 지출은. 이게 낮게 나와야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그 확산이 좀 더 커지면서 바로 전달께 발표되는 거잖아요. 8월 달.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확 우리 기대치보다 이 낮게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8월 달은 고용농업도 그렇고 좀 활발할 때니까. 그럼에도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이게 낮게 나온다면 10월에 있을 FOMC에서 좀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올라가겠죠. 이게 낮게 나온다면. 근데 이게 상회를 한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 연준에서는 소비 잘하고 있네. 아직 다 살만한가 보다. 아직은 우리가 경기 침체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건 신경 쓸 거 아니다. 하면서 인하가 아닌 동결을 할 수도 있죠. 동결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 파월의 신중론이 알트코인들의 방향성을 지금 제시를 할 건데 사실 이더리움이야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떠나서 가격 조정 나오기도 딱 좋은 타이밍이긴 하잖아요. 진짜 이 관세로 완전 두들겨 맞은 거 이번에 신고점 찍으면서까지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타이밍상 정말 더 요 점 단기 매물대까지 500만 원 선까지 여기가 진짜 세긴 하지만 여기까지도 가격 조정 주기 충분한 명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투자하는 기관들도 최대한 우리는 좀 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잖아요. 보통 정배 쪽에 베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상황에서 정배는 사실 여기에서 타셨던 한번 수익 실현화를 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우리 끌어오르지 않을 거야. 야, 우리 한 템포 쉬어가자. 이 한 기관, 두 기관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은 차익 실현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실제로 볼린저 밴드 하단도 일봉상 거의 터치를 했고 이게 뚫린다면 매물대가 한번 확 단기적으로 쏟아질 확률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뭐 안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안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또다시 뭔가 중요 지지선을 이탈하는 하방 압력이 부여될 텐데 시장에.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나이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에 있을, 그러니까 FOMC에서는 12월, 1월, 3월 이거는 물론 일본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 10월에 미국 금리가 동결이 되고 일본이 인상을 하는 게 요 암호화폐 시장한테 진짜 좋거든요, 사실. 예. 정말 좋거든요. 여기에서는 가격 조정 크게 한번 더 주고 일본 금리 인상 한번 잡아놨어요. 일단 잡아놓은 상태고, 만약 10월 달로 가정을 해보면 그 일본도 진짜 더 이상은 동결을 진짜 끝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제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10월 달에 저렇게 되면서 만약에 그때 실망 매물로 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한번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나이스고, 주워 담으면 되니까 그때 주워 담아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진짜로 던질 때가 아니에요. 다 왔거든요. 시간도. 이제 9월 말 다 돼가고 이제 또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죠. 황금 연휴가. 뭐 어찌됐든 진짜로 이번 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연도 초부터 관세로 계속 두들겨 맞았잖아요. 물론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쇼패팅 적절하게 하시면서 수익화 했지만 현물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정빵으로 그냥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요때 상승이 있었으니까. 작년 말부터 상승이 있었으니까. 이때도 근데 상황이 똑같았거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이 심지어. 근데 이제 11월 달쯤 되니까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 트럼프 당선되면 이제 진짜 큰일 난다. 이제 비트코인 날라간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상승한 것도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근데 이번 연도에는 그 이 유동자산이라는 거 딱 하나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암호화폐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좀 개방하는 분위기에 대한 그 법안이 계속 발행이 되면서 좋아지고는 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이번 불장을 이끌어갈 건 사실 그 유동자산 하나뿐입니다. 그 유동자산이 움직이려면 금리 인하가 돼야 되고, 근데 사실 금리 인하가 진짜 되더라도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말했던 영상처럼,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 날 라방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지금 개인 체납 그 지수가 미국이 워낙 높아가지고 은행에서, 이 뱅크에서 금리를 인하할 테니까 돈을 좀 빌려라 하더라도 상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신용카드 이제 체납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유동자산을 끌어모으려고 빌리면서 이 투자 시장을 막 이렇게 투자도 하고 막 이래야 좀 원활하게 굴러가는데, 지금 고액 체납자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 너무 많아가지고 대출 자체가 잘 안 된대요. 개인들도.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엔 금리 인하를 확 어떻게 뭐 내리는 게 더 문제다. 적절히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내리면서 이 암호화폐 쪽으로 천천히 유동자산이 흘러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는 진짜로 다 갖춰져야 이 시장이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갖춰줘야. 근데 지금 너무 제각각인 느낌이 있어서 인하를 하더라도 만약에 실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만약에 갑자기 연준이 0.5bp B컷 진행하겠다 하면 저는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 있으나 금방 진짜 아주 크게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증상을 보면서,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적절하게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경기가 견고하다고 하잖아요. 파월도 생각보다 그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제일 베스트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솔직히 지금 당장만 보면, 다음 달만 보면 불안정 요소가 더 많아요. 불안정 요소가 많긴 합니다. 근데 이번 연도, 그러니까 이번 연도 고작 3개월? 2개월 남았잖아요. 이제 10월 달 되니까 2개월 남았고, 이제 내년 초까지도 이 통틀어서 볼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트코인들도, 이더리움도, 그리고 이더리움을 따라가지 못한 요 수많은 알트코인들도 저는 결국에 어느 정도의 그 매물대가 쌓이는 가격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다 달라붙는 그런 혹할 만한 가격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UX 링크는 사실 이 재단 내부의 문제라면 문제인데 해킹이 있었죠. 근데 지금 재단 측에서 꽤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걸로 보도는 됩니다. 보고는 돼요. 토큰 스왑도 이제 UX 링크의 가치가 사실상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 옛날에 그 누사이퍼가 이걸로 스왑이 됐잖아요. 스레이스 홀드로 토큰 스왑이 진행됐는데, 그렇게나마 토큰을 유지시킬 계획도 있다라고 지금 발표도 됐죠. 그래서 이거는 재단 내부의 지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해커가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찍고 파는 거라서, 재단에서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보니까 사라진 지갑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단이 잘 대응만 한다면 전 그래도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알트코인들은,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해킹 이슈가 진짜 큽니다. 정말 커요. 정말로 큽니다. 그래가지고 잘 보완을 해서, 제 생각은 토큰 수업을 해야 그나마 유지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나마 해야. 뭐 어찌됐든 내일은 또 라방이 있는 날인데, 시간은 아마 한 8시쯤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방은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비공개 라방이니까, 아직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 문의 남겨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이더리움을 따라간 코인들도, 뭐 멘틀 같은 코인,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레이어 2, 그리고 이더리움의 레이어 2에 대한 그 금고 역할을 맡고 있는 멘틀은 그냥 진짜 이더리움 따라 잘 올라갔지만 중요 역할이니까, 레이어 2에 대해서. 근데 물론 막 체인링크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이 올라간 코인도 있어요. 그나마 따라 올라간 애들. 근데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별로 막 뭔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코인들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레벨의 그 가격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이번 시즌에는요.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긴 해요. 확실히 추석 끝나고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PC가 그러니까 발표된 후부터는 시장이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최대한 지켜보다가 같이 좋은 자리에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